이게 셀러들은요, 진짜 끊임없이 소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그 딸깍해서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번다면 몇 번 더 하면 더 벌 텐데,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쿠팡에서나 네이버에서나 상위권에 판매하고 있다면 이렇게 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을 아마 하셔야 되는 시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시작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게 셀러들은요, 진짜 끊임없이 소싱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숙명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피디님? 잘 판매되는 게 계속 바뀌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쿠팡에서 1등 하고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게 계속 바뀐다 이런 말씀일까요? 카테고리? 네, 카테고리.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모니터를 판매한다고 하면 이건 시즌 계절적인 영향이 없잖아요. 그런 제품을 잘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왜 계속 소싱을 할까요? 잘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하는 카테고리도 사실 시즌적인 영향이 거의 없는 제품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직 소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특히 쿠팡이라는 플랫폼은요, 영원한 1등이 사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쿠팡에 롤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상위 노출되고 있는 제품을 계속 순서를 바꿔가면서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소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제품을 찾는 과정인데 결국에 그런 거죠. 내가 오늘은 매출을 예를 들어 하루 매출을 500만 원 했어요. 그러면 마진율을 뭐 30%라고 보면 실제 순수익이 거의 150만 원을 벌게 되는 건데 그럼 되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어떨지 모르거든요. 이커머스 셀러들의 숙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좋아도 내일 매출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상할 수가 없냐면 불과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에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소싱을 멈추는 순간 이제 도태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스스로.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요, 사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해라, 이제 조금 더 삶을 좀 더 즐겨가면서 여유롭게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또 매일매일이 사실 불안해요. 그래서 유튜브도 더 잘하고 싶고 굉장히 많은 걸 제 에너지 닿는 한 열심히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이커머스 셀러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싱이 끝이 없는 거죠. 아, 그게 오늘 바로 핵심 질문이네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바로 확장 구조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 월간 매출이 최소 1억에서 거의 2억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굉장히 한 제품으로 매출이 높은 거거든요, 그 정도면. 그런데 이 제품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됐냐면 한 제품만으로는 매출이 상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쿠팡에서나 네이버에서 판매를 잘하고 있는 1등 판매자의 한 달 판매량이 그 상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 제품 하나로 그 정도 매출까지 달성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제품을 소싱할 건가? 라는 질문까지 올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했지 않은데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경쟁사가 판매한 매출까지 제가 도달을 했을 때 저는 이 제품에 조금 더 SKU, 그러니까 이 제품의 상품 가지수를 늘렸어요. 예를 들어 제가 모니터 24인치를 판매하고 있다면 21인치 모니터, 27인치 모니터, 와이드 모니터, 그다음에 관련된 뭐 마우스, 그다음 마우스 패드, 키보드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한 제품이 정상 궤도에 잘 올라오게 되면요, 사실 소싱의 단계가 조금 더 쉬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제품을 성공시키고 나면 그걸 조금 더 브랜딩화해서 관련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사실 마진 구조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왜냐면 광고비가 조금 더 적게 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똘기 모니터라고 하는 걸 21인치 이런 것들을 제가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1등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새롭게 24인치 모니터를 런칭했을 때는 아마 광고비를 많이 쓰지 않고 후기가 거의 없더라도 저희 브랜드에 대한 제품의 신뢰도를 가지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 전략을 가져가면 사실 끝없이 소싱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돼요. 혹시 아까 그런데 SKU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그게 어떤 의미? 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셀러들이 SKU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상품의 개수를 얘기해요. 상품의 옵션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모니터를 판매한다면 모니터와 관련된 SKU가 몇 개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블랙 색상 하나,
뭐 그레이 색상 하나, 뭐 이렇게라면 스큐가 모니터는 2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쿠팡도 사실 네이버랑 마찬가지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네이버랑 쿠팡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네이버는요, 혹시 PD님은 네이버 쓰세요? 쿠팡 쓰세요? 저는 배송이 빠른 것 때문에 아, 그래요? 네이버도 혹시 주문은 하세요? 네네. 어떤 거 위주로 주문을 하시죠? 좀 비싼 거? 그렇죠. 네. 다들 인지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금 약간 이해가 필요하거나 이 브랜드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될 때, 이럴 때는 네이버에서 검색해보고 블로그 글도 보고 그다음에 리뷰도 보고 구매를 하시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사실 다 만들어진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확장하는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네이버는 대부분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제품 전체에 판매하는 판매자 홈페이지를 약간 들어가 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모니터를 판매한다면 모니터와 관련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 건데,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모니터 검색했더니 자, 와이드 뷰라는 곳에서 뭐 삼텐바임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만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와이드 뷰라는 전체적인 큰 어드민 홈페이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기가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되게 브랜드 같은지, 이런 구색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보고 구매하는 곳이 네이버예요. 아마 이러실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쿠팡은요, 사실 이렇지 않거든요. 제가 쿠팡에서 또 똑같이 모니터를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모니터를 검색했더니 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뜨는데, 뭐 아무거나 하나 눌러 보겠습니다. 자, 뭐 빅트랙이라고 하는 되게 저렴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 보고 그냥 상세 페이지 보고 보통 구매를 결정을 하죠. 이거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의 홈페이지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안 들어가 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쿠팡에서도 이 브랜드 샵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브랜드 샵이 개설이 되어 있어서 쿠팡에서 눌러볼 수 있는데, 이렇게 눌러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구색이나 이렇게 꾸밀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약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적으로 인지될 확률은 네이버보다 낮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여기 빅트랙이라고 하는 테크의 브랜드 샵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려봤더니 굉장히 비슷한 뭔가 가전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네요. 선풍기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브랜드적으로 톤이 정렬됐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뭔가 묶음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샵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네이버랑 다르게 쿠팡은 이 브랜드적인 전개를 하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쿠팡이 최근의 추세 자체가 이렇게 판매하는 판매자의 마이샵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마이샵과 같은 기능인데, 마이샵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판매를 어떤 걸 하는지 모든 제품들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톤 앤 매너를 썸네일에 맞춰주거나, 여기 브랜드 로고를 여기 썸네일에 넣어주거나, 그러니까 톤 앤 매너 자체가 같아져 버리면 어느 정도 네이버와 비슷한 결의 느낌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확장 전략이 사실 쿠팡에서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확장 전략이라는 게 확실히 네이버가 더 좋긴 해요, 분명히. 그래서 꼭 네이버를 꼭 병행하셨으면 좋겠고, 쿠팡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이버 전략 사실 되게 어렵진 않거든요. 이것도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쿠팡도 네이버랑 사실 비슷해지고는 있는데, 한 가지 크게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거 모니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는 굉장히 좋은 게, 기본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고 나서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추가 상품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추가 상품들에서 가격을 사실 더 판매를 할 수 있는 옵션들을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TV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41만 6천 원인 것보다 설치하는 비용들, 옵션 비용들을 전부 다 구매했을 때 판매가가 55만 2천 원으로 굉장히 커지게 되는 이런 경험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제품들 중에서는 마진이 굉장히 큰 옵션들도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판매자 셀러 입장에선 훨씬 더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판매 구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에서도 이런 전략을 전 쓰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희는 아마 1인 셀러이기 때문에 로켓 제품이거나 로켓 그로스 제품일 텐데, 로켓 그로스 본품만 판매하는 제품에다가 옵션을 추가하셔서 옵션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세트 1번, 뭐 세트 2번,
세트 3번 이렇게 만들어서 세트 1번을 주문했을 때는 로켓 그로스로 본품만 가게 하고 세트 2번과 세트 3번은 그냥 판매자 배송으로 본품과 옵션을 더해서 보내는 그런 옵션을 만드는 전략도 고민해 보시면 되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브랜드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빅트랙이라는 곳에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배너 이런 것들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 네이버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전략이라서 이제 쿠팡도 네이버처럼 이런 식으로 브랜드로 보여야 되는 아마 시점이 저는 금방 올 것 같아요. 최근에 쿠팡이 바뀐 게 새롭게 상품 등록을 할 때 브랜드를 입력해라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상품 관리, 상품 등록에 오시면 새롭게 상품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과거에는 없었던 게 이 노출 상품명을 쓸 때 브랜드를 지금 첫 번째로 쓰게 나타내져 있어요. 과거에는 이 브랜드 영역이 상세 페이지에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노출 상품명에 가장 최우선으로 먼저 작성을 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쿠팡도 이런 브랜드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쿠팡에서나 네이버에서나 상위권에 판매하고 있다면 이렇게 브랜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을 아마 하셔야 되는 시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사실 답변이 간단한데요. 아마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강의를 해보지만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과를 빨리 내는 건 브랜드를 만들어라 라기보다 그냥 빨리 많은 상품들 소싱해서 판매 시도해 봐라 이렇게 알려주는 게 훨씬 성과를 빨리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라 전략을 이렇게 가지고 가라 라는 얘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소싱을 끝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요. 네, 맞죠. 사실 이게 월 매출이 1억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요. 쿠팡과 네이버를 같이 운영하는 기준으로 한 1억 정도의 자본이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는 정산이 일주일 정도면 되긴 하지만 쿠팡은 정산이 거의 최대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이 딱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중국의 춘절이라고 해서 가장 긴 연휴 기간인데 중국은 이 연휴 기간을 거의 한 달 가까이 쉬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2월 달 이 한 달을 전부 다 쉬게 되는데 그러면 2월 말 정도가 되면 공장이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발주를 하게 되면요. 여태까지 발주를 못했던 바이어들이 굉장히 급하게 발주를 많이 해요. 그러면 생산 기간이 굉장히 늦어지고요. 그러면 내가 제품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그걸 리드 타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리드 타임이 되게 길어지면 2달 가까이 걸릴 수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정산도 늦게 되고 생산도 늦게 되니까 못해도 3달, 4달치 정도의 내가 제품을 구매할 비용이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런 큰 이슈가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커머스를 하면서 뭐 딸깍해서 돈 번다 아니면 영원으로 돈 벌었다 이런 것들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출 1억을 하기 위해선 안정적으로 1억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으셔야지만 1년 동안 안정적으로 매출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이커머스 처음 시작을 구매 대행의 반자동이라는 걸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이커머스가 크게 3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위탁, 두 번째로는 구매 대행, 세 번째로는 사입의 형태인데요. 저는 그 구매 대행에서도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매 대행은 수동, 반자동, 대량 등록이 있는데 수동 등록은 제품을 하나하나 찾아서 상세 페이지와 썸네일을 가공하는 방법을 얘기하고요. 반자동은 대량과 수동을 반반씩 섞은 건데 어느 정도 제품을 소싱하는 기준은 있지만 대량의 느낌처럼 하루에 몇백 개씩 상품을 업로드하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대량 방식은 내가 카테고리랑 상품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올려진 상품을 내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그 이상으로 제품을 빠르게 업로드하는 방식을 대량 등록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3가지 방식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저는 수동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동 방식이 되어야지만 구매 대행이 됐던 위탁이 됐던 사입이 됐던 이 제품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조금 더 스몰 브랜딩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실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짧게 돈 벌려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으셔야지만 지속할 수 있는 이커머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풀어주신 정보들이 너무 유익한데
좀만 더 풀어주세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 이 영상에서 많은 정보를 담지 못하니까 제가 또 그 단톡방, 그러니까 정보 공유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오시면 제가 소통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 저도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 이제 제가 거의 막바지 준비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직 봄, 여름 되려면 굉장히 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막바지 준비 기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춘절 연휴가 끝나면요, 2월 말부터 이제 발주를 하기 시작하면 배송 받는데 진짜 최소한 빨라도 2주가 걸릴 거고요. 평균적으로 3, 4주가 걸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첫 번째 샘플을 받아보고 나서 이제 제품을 개선하거나 뭐 OEM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수정을 거칠 텐데, 그 수정 기간을 거치고 나서 본발주를 하게 되면 그 기간까지도 거의 2달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춘절이 끝나고 샘플 받고 수정하고 본발주까지 하는데 거의 4월달, 5월달 정도가 되어야지만 실제 준비를 마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차라리 5월 이후에 제품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기간적으로는 조금 더 바람직하고요. 이커머스가 순식간에 막 매출 내고 결과를 내는 것 같아도 사실 정상적으로 제품이 판매되기까지는 이렇게 준비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살아가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판매하기 위해선 사실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저는 시즌 제품을 선호하진 않지만 어떤 제품이든 간에 이런 수정 작업과 본발주를 하는 데까지 거의 저도 한 2달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많은 제품을 시도해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 거죠. 똘기님의 입장은 그게 또 아니신 것 같아요. 그쵸. 사실 그런 유튜브를 탈출하는 거는 아마 저는 지능순이 아닐까 사실 생각하고요. 그 딸깍해서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번다면 몇 번 더 하면 더 벌 텐데 그걸 굳이 강의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기까지 무수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딸깍하면 뭐가 된다, 그리고 시간을 뭐 하루에 1시간 쓴다, 그리고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현혹되면 사실 그게 되게 무서운 거라는 걸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게 딸깍해서 1,000만 원 벌고 싶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절대 그렇지 않고,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다 한들 딸깍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아마 그 1,000만 원은 아주 잠깐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하기 위해선 정말 무수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인내, 고통,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쉬운 건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간다면 분명히 결과는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오늘 영상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이커머스 셀러들 숙명이 제가 끝없는 소싱을 했잖아요. 그런데 소싱을 멈추기 위해서는 한 제품을 계속 디벨롭 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발전시키면 되는데,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제품이 판매가 잘 되게 되면 조금 더 브랜드적인 접근을 해서 그런 SNS적으로 접근을 첫 번째로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상품과 관련된 다른 상품들,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에서도 제가 모니터를 판매한다면 다른 사이즈의 모니터를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키보드, 모니터와 관련된 부속품들, 그런 것들을 같이 판매하는 전략들을 꼭 쓰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소싱의 단계에서 이제 같은 카테고리를 판매하게 되면 소싱이 좀 더 쉬워지고 판매 마진도 좋아지면서 광고 효율도 좋아지게 된다라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2월달 정도인데 지금부터 4월, 5월 달까지 제품을 준비하는 기간도 거의 막바지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2월 말 소싱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름 제품을 소싱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이 기간 역시도 지금 거의 막바지 기간이다 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